안녕하십니까. 화학분석 기능사를 강의하는 전하택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2회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실전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모의고사가 아니고 실제 출제됐던 관연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풀으셔야 돼요. 자, 문제 1번. 석고붕대의 재료로 사용되는 소석고의 성분으로 옳은 것은, 자, 석고붕대는 주로 우리가 팔이 부러진다든지 다리가 부러졌을 때 한 달 정도의 장기간 기부스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자, 따라서 그 재료가 처음에는 상당히 말랑말랑하죠. 수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성분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석고라는 것은 CaSO4, 황산, 칼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가 들어가게 되면 물 분자가 반 개가 들어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물이 H2O죠. 반이 들어가 있으니까 H2O의 2분의 1. 다시 말해서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25WT%의 NaOH 수용액 80g이 있다. 이 용액에 NaOH를 가해서 30WT%의 용액을 만들려면 약 몇 g의 NaOH를 거쳐야 되느냐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25WT%를 예를 들었을 때 WT%라는 것은 질량 농도 또는 중량 농도라고 합니다. 그럼 용해도는 용매가 기준, 그리고 일반적인 WT%는 용액이 기준이죠. 따라서 25WT%는 용액 100ml 중에 25g의 용질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밀리리터는 뭐와 동일하죠? g과 동일하죠. 왜? 용액은 밀도가 1.0g/ml를 기준하기 때문입니다. 주로 물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NaOH 80g의 수용액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80 수용액 중에 NaOH의 질량이 얼마죠? 80g 곱하기 얼마를 하면 돼요? 25%니까 0.25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가 되느냐? 20g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농도를 더 증가시킵니다. 농도를 30%로 만들기 위해서 NaOH의 첨가량은 얼마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보세요. 30%라고 했으니까 30% WT%는 자, 용액을 만들었을 때 지금 수용액에서 80g 있는데 30%로 만들기 위해서 NaOH를 추가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추가하는 NaOH를 X라고 놓습니다. 자, 분해 용질이 얼마죠? 용질이 25% 했을 때 용질이 20g이었어요. 그럼 30%로 만들면 X를 추가를 해야 되겠죠?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를 계산하죠? X를 계산해 주면 돼요. 그래서 대각선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식을 정리하면 대각선을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리고 100을 없애기 위해서 0.3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0.3 곱하기 80g 플러스 0.3 플러스 X. 다시 말해서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럼 X는 X끼리, X가 없는 건 X가 없는 끼리 정리하시면 0.3 곱하기 80g 마이너스 20g은 저 여기 X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하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1 마이너스 0.3X. 따라서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이 값에서 1 마이너스 0.3을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X라는 값이 나오죠.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5.71g. 그래서 이 X가 뭐예요? 30%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25% NaOH의 양에서 추가를 해야 되는 NaOH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그리고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의 X성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풀이를 보겠습니다.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것은 NaHCO3예요. 그러면 NaHCO3가 물에 들어갔을 때 뭐를 발생해야 되죠? 알카리성 물질을 발생을 하느냐, 산성의 물질을 발생하느냐는 거예요. 따라서 NaHCO3가 물에 들어가면 Na 플러스 그리고 HCO3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죠. 항상 여러분들이 분리가 됐을 때 왼쪽은 플러스 오른쪽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NA는 플러스일까? 그러면 HCO3는 마이너스일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X성을 나타냈을 때
알칼리성이 염기성이잖아요. 알칼리성이라는 염기성을 나타내는 물질이 뭐가 있느냐면 가장 대표적인 OH-. 여러분들은 OH- 한 개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CO3E-, 그리고 HCO3- 세 개가 전부 다 알칼리성을 나타내는 물질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HCO3-가 약알칼이거든요. 약알칼리성을 나타내는 물질이 나오니까 액성은 뭐가 되는 거죠? 알칼리성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알칼리성이 염기성이니까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물 100g에 NaCl 25g을 녹여서 수용액의 질량 백분율 농도는, 자 보세요. 물 100g이라는 게 용매입니다. 그리고 NaCl 25g이라는 게 용질이에요. 그러면 수용액의 질량 백분율의 농도를 계산하시오 그랬으니까 WT%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WT%를 계산했을 때는 뭐가 기준이죠? 용액이 기준이죠. 용액이라는 것은 용질 플러스 용매가 됩니다. 자, 따라서 농도를 계산하게 되면 용액, 용질 플러스 용매 분의 용질 곱하기 100. 그러면 용매가 얼마죠? 100g. 용질은 25g. 따라서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20%라는 질량 백분율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도가 나오게 되면 항상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있죠. 뭐예요? 용해도. 용해도는 우리가 용액을 기준하는 게 아니라 용매를 기준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벤젠고리 구조를 포함하지 않는 물질은 어느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문제 조건에서 벤젠을 함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벤젠이 C가 6개고 H 6개짜리를 벤젠이라고 해요. 그러면 팁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톨루엔은 C가 7개, H가 8개예요. 그래서 벤젠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놀도 마찬가지 C가 6개, H가 5개, OH죠. 페놀은 벤젠기에서 H 대신에 OH기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벤젠고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일렌도 마찬가지 C가 8개, H가 10개인데 벤젠고리에 메틸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시클로헥산 같은 경우에서는 알칸의 종류입니다. 다시 말해서 벤젠과는 관계없는, 방향족과는 관계없는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라번이 정답. 그리고 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전기 음성도의 크기 순서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기 음성도에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물질이 뭐죠? 할로겐 쪽이죠. 그래서 할로겐 물질 중에서 F, Cl, Br입니다. 그러면 이 물질은 족에 있는 거죠. 그래서 족에서는 원자량이, 다시 말해서 족에서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원자 번호가 커지죠. 원자 번호가 크지만 커질수록 어때요? 전기 음성도는 작아진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했을 때, 자, 원소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게 주기죠. 그리고 이렇게 가는 게 족입니다.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전기 음성도가 작아져요.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전기 음성도가 커져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상에서는 족에서는 FCl, BR이거든요. 그럼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작으면 커진다고 그랬으니까 F가 가장 커지고 그리고 Cl, BR 순서가 되죠. 또 비교 대상이 뭐냐 하면 F라는 불소와 산소입니다. 그리고 F와 산소는 F가 크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순서를 찾으시오 그러면 F, O, Cl, BR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해설해서 설명을 해뒀어요. 자, 그리고 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7번 문제도 상당히 자주 나오죠. 어떤 용기에 20도씨 이기압의 산소 8g이 들어있을 때 부피는 산소는 이산기체로 가정하고 이산기체 상수 R값은 0.082 atm, 리터 몰K이다. 여기서 이산기체로 가정을 하라는 소리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이산기체 상태방정식을 이용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산기체 상태방정식은 어떻게 계산하죠? PV는 nRT예요. 여기서 P라는 것은 압력입니다. 압력. 자, 보세요. P라는 압력 ATM. 그리고 V라는 부피. 자, V라는 부피를 계산을 하죠.
그리고 R이라는 기체상수. R이라는 기체상수 0.08이는 안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이 0.08이라는 기체상수 안 외우면 어떻게 되느냐? 못 푸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암기를 해 놓으세요. 단위는 주어집니다. 단위는 주어지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기체상수 R값은 0.08이 AT에 리터 몰 K라는 거. 왜? 우리가 워낙 자주 쓰기 때문에. 자, 그리고 T라는 것은 절대온도입니다. 20도씨니까 절대온도는 도시온도 플러스 273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N이라는 몰수를 찾아내야 돼요. N이라는 몰수라는 것은 W라는 질량에서 M이라는 분자량을 나눠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뭐가 있어요? 산소가 8g이에요. 8g이 질량이 되는 거죠. 산소는 뭐예요? O2. O2 1몰은 분자량이 32g이니까. 그래서 분자량은 32g에 질량이 8g이죠. 따라서 질량 8g, 분자량 32g을 대입하면 상태방정식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기체 상태방정식은 P 곱하기 V는 N 대신에 N분의 W 곱하기 R 곱하기 T로 계산하시면 돼요. 자, 대입해 보겠습니다. 압력이 2기압이니까 이 기압은 ATM입니다. 2ATM 곱하기 V는 분자량, 산소의 분자량은 32g. 지금 주어지는 질량은 8g이죠. 그리고 기체상수 R값 0.08이 ATM 리터 퍼 몰 K. 그리고 우리가 절대온도 20도씨니까 273 플러스 20 하면 K가 되는 거죠. 따라서 V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을 다 계산하세요. 계산기로. 그리고 나누기 얼마? 2. 따라서 V를 계산하시면 3.0리터라는 값이 계산이 되죠. 만약에 미터의 삼성으로 계산하시오, 밀리리터로 계산하시오 그러면 지금 계산 리터에서 여러분들이 미터의 삼성으로 계산해라 또는 밀리리터로 계산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리터보다 10의 삼성 큰 게 미터의 삼성이죠. 그래서 리터에다가 10의 마이너스 삼성을 곱하면 미터의 삼성이 됩니다. 밀리리터로 계산하시오 그러면 리터로 계산된 값에서 10의 삼성을 곱하면 밀리리터라는 값이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펜타는 몇 개의 이성질체가 존재하느냐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펜타는 탄소가 5개, H가 12개짜리가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여러분들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펜탄 같은 경우는 이성질체가 3개로 존재를 해요. 3개로 존재하는데 N이라는 노말, ISO라는 이소, 그리고 NEO라는 네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펜탄에서 이성질체를 나타냈을 때 5개를 나타내서 CH3가 여기에서 CH3가 배치되나 지금 지금 풀이에서 배치되나 똑같죠. 그래서 이건 같은 한 개로 봅니다. 자, 그리고 또 모양이 바뀌는 게 뭐죠?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사면에 CH3가 결합되어 있는, 그래서 이성질체는 3개가 존재를 합니다. 4번이 정답. 문제가 바뀌느냐?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답을 기억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탄산음료수의 병마개를 열었을 때 거품이 솟아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흔한 경험이 많죠. 뭐 콜라라든지 사이다라든지 여러분들이 흔드는 상태에서 여러분 병마개를 따게 되면 거기서 거품이 치솟아 올라요. 이유가 뭐예요? 압력 때문이죠. 압력. 그래서 병 속의 압력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용해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품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라번이 정답. 그래서 핵심은 압력이 줄어서 용해도가 줄어들기 때문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Na 플러스 이온의 전자 배열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른쪽에 팁에 보시면 오비탈을 나타냈거든요. 꼭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껍질에 보시게 되면 지금 오비탈을 나타내다 보면 S, P, D, F 4가지의 오비탈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오비탈에 채워지는 전자수를 보면 S는 2개, P는 6개, D는 10개, F는 14개가 채워져요. 그러면 오비탈의 전자 방법에서 보면 S에서는 2개, 그래서 S2, P에서는 6개, P6, D는 10개, D10, 그리고 F에서는 14개가 채워진다고 그랬으니까 F 14개. 그래서 단계별로 가득가득 채워지면 단계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기억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많이는 기억할 필요 없어요. 요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S2, 2S2, 2P6, 3S2, 3P6, 4S2, 3D10
그래서 많이는 기억할 필요 없고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Na 플러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NA는 몇 번이냐 하면 NA는 11번이에요. 근데 NA 플러스라고 하면 NA 플러스가 하면 전자가 몇 개 있어요? 한 개를 줬으니까 10개밖에 없어요. 그럼 10개를 채우세요. 보세요. 1S 몇 개가 차죠? 2개. 그리고 2S 몇 개가 차죠? 2개. 그러면 몇 개가 남았어요? 6개가 남았어요. 그러면 P 자리에는 몇 개? 6개. 그래서 2P6. 만약에 Na 플러스가 아니라고 하면 ES1 이렇게 찰 거예요. 여기까지 차는 게 정상이죠. 그러면 나트륨 11짜리는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Na 플러스가 되니까 전자를 하나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비탈의 전자 배열 순서 꼭 암기해 놓으세요. 자, 따라서 정답은 가번이 되겠다. 그죠?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오르토 메타 파라 뭐에 해당하는 값이냐 하면 이성질체입니다. 이성질체. 자, 여기서 방향족 탄화수소의 유도체는 어느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오르토 메타 파라의 이성질체를 가지는 게 어떤 게 있느냐 그런 뜻이겠죠. 따라서 자일련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일련은 C가 6개고 H가 4개고 CH3가 2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성질체의 조건을 보면 3가지의 조건이 있다는 거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어떤 비전해질의 3g을 물에 녹여서 1리터로 만든 용액에 삼투압을 측정하였더니 27도씨 일기압이었다. 이 물질의 분자량은 얼마인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분자량을 계산을 하는데 문제 조건에서 단서를 보시면 3g이라는 질량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1리터라는 부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7도씨라는 절대온도가 나와 있어요. 절대온도를 고치면 되니까. 그리고 1atm이라는 압력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분자량을 계산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을 하는 것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다시 말해서 PV는 nRT, 여기에서 PV는 n이라는 것은 분자량분의 질량이죠. 따라서 뭐를 계산하는 거죠? 분자량을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P가 얼마? 1atm, V는 1리터, W라는 질량은 3g, R이라는 기체 상수는 0.082 atm 리터 per mol K, 그리고 T라는 온도는 273 플러스 227 K.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체 상수 값이 안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체 상수 값이 안 주어지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0.082 atm 리터 per mol K라고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대입하면 M이라는 분자량만 나오게 되죠. 그래서 M이라는 분자량을 식을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하시면 얼마가 되죠? 73.8g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계산을 했을 때는 정확한 식에서 대입을 해서 계산이 돼야 되지 임의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 단서를 한 번씩 쭉 제가 푸는 것처럼 단서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이 단서에 적합한 식을 찾아서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반감기가 5년인 방사선 원소가 있다. 이 동위원소 2g이 10년이 경과했을 때 몇 g이 남겠는가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장치가 있습니다. 자, 입구로 들어가는 초기 농도가 얼마냐 하면 2g이에요. 그럼 몇 년 동안? 10년 동안 반감기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10년 후의 값이 1g 되겠죠. 반감기니까. 자, 그리고 초기 농도가 2g이었어요. 몇 년을 사용하느냐 하면 지금 반감기는 5년이네요. 자, 우리가 계산하는 거는 10년. 10년을 경과했을 때 TC를 계산하라고 그래요.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농도와 시간의 관계식이 1차 반응식입니다. 그럼 1차 반응식은 ln C0분의 CT는 마이너스 K 곱하기 T 반드시 암기를 하세요. C0는 초기 농도, CT는 T시간 후의 농도, K는 상수예요. 그러면 반감기를 썼다는 소리는 여기서 반감기를 썼다는 소리는
반감기를 썼다는 소리는 CT가 C0의 반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반감기를 이용해서 나타나는 식은 C0분의 CT를 해도 반이 되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KT 이렇게 식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이 식을 사용해서 반감기라는 식을 사용해서 뭐를 계산할 수 있느냐 하면 자 보세요. K라는 값은 미지수, T라는 값은 5년. 그러면 K라는 값을 계산을 하는 거죠. 왜 K를 계산하느냐?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식이 1차 반응식이거든요. C0가 2g, CT를 계산을 해요. 그리고 T가 10년. 그러면 CT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K를 알고 있어야 되죠. 근데 K를 몰라요. 그래서 반감기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K를 계산을 한 다음에 CT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CT를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ln을 자연대수, 로그를 상용대수라고 하는데 ln의 역수가 2x, 로그의 역수가 10x거든요. 역수라는 것은 제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대로 취해주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문제 조건에서 ln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맞은변에 2의 x를 취해주는 거죠. 그러면 맞은변에 있는 이 모든 값이 2의 x라는 것은 x의 성에 다 올라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ln을 없애니까 2 전체에 다 올라가죠. 그리고 CT를 정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를 더 거치게 되면 2지분의 CT는 자 ln을 없애니까 2의 x가 되는 거죠. 나머지가 성에 다 올라갑니다. 10년 이렇게. 자 여기서 CT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대각선으로 곱하면 2g 곱하기 2의 마이너스 이 값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따라서 CT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계산하면 0.5g이 나오죠. 그래서 이 문제는 반감기를 사용해서 K를 계산을 하고 1차 반응식을 사용해서 CT를 계산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항상 여러분들이 시간과 농도에 대한 문제는 반응식, 1차 반응식을 기준을 한다고 생각하고 1차 반응식은 이 식입니다. 지금 이 1차 반응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1차 반응식에서 반감기라는 말이 나오면 CT가 C0 2분의 1이니까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였죠?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ln 2분의 1은 마이너스 KT가 반감기. 그래서 1차 반응식을 배우는 게 핵심.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물질의 일반식과 그 명칭이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R2CO, 케톤. 여기서 말하는 것은 CO가 들어가 있는 걸 케톤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번에 보면 O가 들어가 있으면 에테르죠, 에테르. 그리고 알코올이라는 것은 OH를 알코올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CHO가 들어가는 것을 알데하이드. 그리고 CO2가 들어가는 것을 에스테르라 그럽니다. 그럼 잘못된 게 뭐죠? 나번이 정답. 그리고 15번에 보시면 건조 공기 속의 헬륨이 0.00052%를 차지한다. 몇 ppm이냐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퍼센트와 퍼센트는 백분율, ppm, 100만 분율 이 두 개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100분율이라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2성, 100만 분율은 10의 마이너스 6성. 두 개의 값은 얼마 차이가 나는 거죠? 10의 4성. 10의 4성보다 어떤 게 크죠? 퍼센트가 크죠. 그래서 퍼센트에서는 10의 4성을 곱하면 ppm이 돼요. 그리고 ppm에서는 10의 마이너스 4성을 곱하면 퍼센트가 되는 거죠.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퍼센트를 ppm으로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0.00052% 곱하기 10의 4성은 ppm. 따라서 ppm의 값이 얼마가 되죠? 5.2ppm이 되니까 정답은 답안이 되겠죠. 자, 지금 여기서 팁에서도 여러분들 환산하는 방법을 만들어 놨으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자, 이 문제는 계산하는 문제면서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16번 문제를 볼게요. 다음 중에서 비활성 기체가 아닌 것은 비활성 기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불활성 기체, 다시 말해서 영족 기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크세논, 라돈 등이 있는데 해당하지 않는 것은 라번이죠. 라번은 Cl-1성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17번 다음 중에서 원자의 반지름이 가장 큰 물질은 원자의 반지름이 크다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나트륨
칼륨, 그리고 루비듐, 그리고 리튬 이렇게 나와 있으면 족에서 족. 그래서 자, 위에서 아래쪽으로 나열해보면 리튬, 나트륨, K, 루비듐이라는 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족으로 되어 있을 때는 원자 번호가 크면 클수록, 족으로 내려갈수록 원자 번호가 크면 클수록 어때요? 원자의 반지름은 커지겠죠. 따라서 여기서 커지는 물질은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크니까 정답은 뭐가 되죠? 루비듐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족의 배치를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리튬을 가장 작은 원자량이 원자 번호가 가장 작은 리튬을 가장 뒤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지방족 탄화수소가 아닌 것은, 자, 여기서 지방족 탄화수소가 아니라는 것은 방향족 탄화수소를 찾으라는 소리고요. 방향족 탄화수소는 벤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가번에 아릴, 나번에 알켄, 다번에 알킨, 라번에 알칸. 그래서 벤젠과 관계없는 것은 알켄, 알킨, 알칸.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알칸 계열이라는 게 C3H8 프로판입니다. 그러면 알킨이 뭐냐 하면 알킨은 C3H4, 그 다음에 알켄은 C3H6. 그럼 벤젠이 없죠. 따라서 벤젠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가번입니다.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알칸, 알킨, 알켄 계열이죠. 자, 그리고 19번 문제에서 한 번 더 설명이 나옵니다. 19번이 같은 계열인데 포화탄화수소 중에서 알케인 계열의 반응식은, 여기서 알케인이라는 것은 알칸입니다. 알칸. 자, 따라서 알칸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면 CnH2n 플러스 2로 표현을 하죠. CnH2n 플러스 2로 표현하니까 나번이 정답. 가장 대표적인 포화탄화수소를 이야기하죠. 포화탄화수소라는 것은 탄소와 탄소가 결합을 했을 때 한 개의 결합, 다시 말해서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진 걸 포화탄화수소. 그리고 불포화탄화수소는 탄소와 탄소가 2개로 결합하면 2중, 3개로 결합하면 3중이거든요. 그래서 2중 결합과 3중 결합을 불포화탄화수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알칸 종류나 알켄, 알킨 종류는 벤젠을 가지지를 못합니다. 정답은 가번이죠. 자, 그리고 2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극성 분자인 물질은, 자, 극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구조상으로 봤을 때 비대칭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비극성이라는 것은 대칭 구조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극성은 극성에 높고 비극성은 비극성에 높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H2O를 보면 산소를 기준으로 해서 H가 들어가죠. 그래서 각이 102.4도인가 그렇죠. 자, 그리고 O2라는 것은 이렇게 결합하겠죠. 그리고 CO2라는 것은 C를 기준으로 해서 O가 결합되고, 그리고 메탄이라는 것은 이렇게 결합되죠. 그래서 O2와 CH4라는 메탄과 CO2라는 이산화탄소는 대칭 구조, 반면에 H2O는 비대칭 구조. 따라서 비대칭 구조가 극성이니까 가번이 정답입니다. 따라서 물에 녹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비극성, 물에 녹는 것은 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2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산소 분자의 확산 속도는 수소 분자의 확산 속도의 얼마인가? 확산 속도는 그레이엄의 확산 속도식에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레이엄의 확산 속도식은 루트의 이제 우리가 제곱근이라고 그러죠. 제곱근에 비례한다 이렇게 표시하죠. 그러면 확산 속도를 나타냈을 때 산소 분자의 확산 속도는 수소 분자의 확산 속도의 몇 배냐고 그랬으니까 수소 나누기 산소의 원자량을 쓰시면 돼요. 자, 수소는 H2, 원자량은 O2니까 H2의 분자량은 2g. 이제 분자량을 쓰시면 되겠네. 그리고 산소 O2는 32g. 그래서 계산해 보면 루트 2 나누기 32를 하면 1 나누기 16이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를 취하면 얼마가 돼요? 4분의 1. 따라서 4분의 1배. 자, 이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2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10g의 프로판이 완전 연소하면
몇 g의 CO2가 발생하느냐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완전 연소를 한다는 소리는 산소하고 결합한다는 소리거든요. 따라서 프로판이 C3H8입니다. 산소하고 결합하면 C가 산소하고 결합하면 CO2, H가 산소하고 결합하면 H2예요. 반응식에서는 개수를 찾는 게 중요하죠. 탄소 뒤에 있는 개수가 CO2 앞으로 옵니다. H 뒤에 있는 개수가 H 앞으로 오는데 여기는 H가 2개예요. 그러니까 2분의 8은 4. 그리고 산소 계산합니다. 자, 2개짜리가 3개 있어요. 그럼 6개. 1개짜리가 4개 있어요. 합이 몇 개죠? 10개. 그래서 O2 앞에 오는데 O2니까 2분의 10은 5가 되는 거예요. 자, 계산을 했을 때 어떻게 하죠? 자, 10g의 프로판과 몇 g의 CO2 전부 다 질량을 쓰죠. 그러면 분자량일 때 분자량은 질량 대 질량. 프로판의 분자량은 44g. 그람 단위를 쓰니까. 그리고 CO2는 44g. 3개 있으니까 3 곱하기. 그리고 프로판 10g에 해당하는 CO2 X를 계산하시면 되죠. 따라서 대각선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는 여기서 분자량을 알아야 되는데 분자량 보세요. 프로판은 탄소가 12짜리죠. 12짜리가 3개. H는 1짜리가 8개. 그래서 44. CO2는 탄소의 원자량이 12, O의 원자량이 16짜리가 2개. 그래서 44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질량을 계산했을 때는 개수 곱하기 분자량. 개수 곱하기 분자량. 최적으로 계산할 때는 개수 곱하기 22.4리터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원소 주기율표상에 족이 다른 물질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리튬 Li+, 나트륨 Na+, 칼륨 K+, 그럼 전부 다 같은 주기가 되는 거죠. 반면에 마그네슘은 E+예요. 그래서 답은이 정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외각 전자가 다시 말해서 가수가 족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튬은 Li+, 나트륨은 Na+, 칼륨은 K+, 마그네슘은 마그네슘 E+. 그러니까 정답은 답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수가 몇 가로 존재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족에서는. 그 다음 24번. 다음의 반응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소의 연소율은 몇 킬로칼로리 퍼몰이 되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소는 H2죠. 그래서 136킬로칼로리에서 수소라는 H2 2g을 나눠주시면 돼요. 왜? 수소 1몰은 2g이기 때문에. 1몰은 분자량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36 나누기 2를 하면 68kcal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는 2를 곱해놨는데 계산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수소의 분자량을 4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타내는데 그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2라는 것은 수소가 반응하면 H2 플러스 0.5 O2는 H2O가 되는 거예요. 이 값이 136kcal예요. 반응식에 소수점을 없애주기 위해서 2를 곱한 거죠. 2를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수소 1몰에 해당하는 값이죠. 이 값은. 그래서 수소 1몰은 2g. 그래서 2g으로 나눠준다는 거. 이 값, 지금 이 반응식하고 이 반응식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원래는 이 반응식이에요. 이때 136. 반응식에 소수점을 없애기 위해서 2를 곱한 값이 문제에서 주어진 값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실전 문제를 보시게 되면 계산하는 문제와 이론 문제 두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론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되 계산하는 문제도 풀 수 있는 거는 반드시 풀어야 되죠. 대신에 어려운 문제는 안 풀어도 되죠. 그런데 어려운 문제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문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론 문제에 집중하되 계산하는 문제도 최대한 노력해서 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